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저희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돈이라면 환장하는 분이세요. 돈 때문에 아픈 며느리를 고생시키다가 제대로 역관광 당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당시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문득 그때 본 시모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아마 그때부터 슬슬 돈에 시동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둘이 결혼한다고? 1년 정도 만났으면 결혼할 때도 됐지. 홍기가 꽉 차기도 했고. 무엇보다 둘이 좋아서 결혼한다고 하니 반대는 안 하지만 결혼해서 이거 하나는 꼭 해줘야겠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애아빠 먼저 보내고 나 혼자 아둥바둥 힘들게 키운 아들이야. 그 시절에 여자 혼자서 아이 키우기란 참 버거웠어. 우리 아들 기죽이기 싫어서 없는 살림에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면서 키웠지. 이제 다 커서 장가 가니까 내 역할은 여기서 끝이야. 이제 나도 좀 놀러 다니고 재미있게 살게 매달 얼마씩 용돈 주렴. 둘이 벌어서 생활하니까 여유 없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시어머니는 결혼 조건으로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하던 시어머니는 결혼하게 되면 나올 생활비가 없자 걱정되셨는지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어머님 말씀처럼 저희 둘 다 벌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그럼 용돈을 얼마씩 드리면 될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것저것 나갈 것도 있고 사람들 만나서 놀러 다닐 거 생각하면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구나. 매달 용돈 100만 원씩 주려무나. 네? 100만 원이요? 용돈을 안 드릴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100만 원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집에 들어가는 공과금은 어차피 남자친구가 다 내줄 텐데 100만 원까지 필요할까 싶었어요. 어머니, 공과금이랑 자잘한 건 남자친구가 다 내주고 있잖아요. 결혼해서도 그럴 거고요. 안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한테 미리 이야기해줬어요. 본인 결혼하면 어머님 생활하시기 어려우실 거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공과금이랑 생활비는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 공과금은 저희가 낼게요. 그럼 100만 원씩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너 설마 나한테 100만 원 주기 아까워서 그러냐? 그럴 리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 다만 저희도 생활하고 아파트 대출 갚으려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둘이 벌면 아파트 대출도 금방 갚겠지.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거 일도 아니겠구만. 괜히 아까워서 그러는 거지 뭐. 좋아. 공과금도 내가 알아서 낼 테니까 그냥 깔끔하게 매달 100만 원씩 타오. 그럼 됐지? 시어머니는 곧 죽어도 매달 100만 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야기해봤자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공과금 포함해서 100만 원이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그 후로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식을 올렸어요. 정식적으로 부부가 된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면서 시어머니에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4년을 넘게 말이죠.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긴 우리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평소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제 예상대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 무릎은 계속 물이 차서 병원 치료를 자주 다녔거든요.
선생님, 원래 이 정도까지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았는데 요즘 정도가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상태가 더 나빠진 건가요? 네, 예전보다 무릎 관절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무시되는 행동으로 관절에 계속 부담이 가고 염증이 쌓이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되도록 구부리는 걸 최소화하셔야 하고 병원 치료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그럼 좋죠. 하지만 어디 그게 쉽나요? 일도 해야 하고 애들 봐야 하는데 거기다 집안일까지. 애 가진 주부들의 삶은 편히 쉴 수 없어요. 그럼 당분간 회사 일이라도 쉬시는 게 어떨까요? 일이요? 저는 20대 중반부터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무릎 관절은 나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무리를 하고 있으므로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병원? 왜? 무릎 때문에? 응. 요즘 무릎이 전보다 더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상태가 안 좋아졌대. 염증도 심하고 물이 차는 주기도 빠르고. 그래서 의사가 일을 좀 쉬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 내가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잖아. 거기다 출퇴근할 때 장시간 운전하는 것도 무리가 되고. 의사 말대로 잠시 일을 쉬어볼까 생각했는데 자기만 괜찮다면 아예 일 그만두고 살림하면서 애 키우고 싶어. 자기 진급도 많이 해서 외벌이 해도 어려운 형편 아니고 우리 상황이 돈에 쪼들릴 정도는 아니잖아.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그래 그럼 이참에 아예 일 그만두고 살림하면서 전업주부 해. 당신 무릎도 좋지 않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아파트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았으니까 나 혼자 벌어도 충분하지 뭐. 그런데 어머니 용돈은 어떡하지? 자기 혼자 벌면 지금처럼 100만 원 드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긴 하지. 그래도 어쩌겠어. 자기 건강이 중요한데. 괜히 상태 악화돼서 관절 못 쓰게 되면 그게 더 문제잖아. 관리할 수 있을 때 관리해야지. 엄마한테 매달 드리는 용돈은 아예 안 드릴 수는 없고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잘 말씀드려 볼게. 우리 부부는 시모의 용돈을 줄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남편이 대신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연락도 없이 시모가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대뜸 씩씩거리며 소파에 앉더니 찬물 한 잔 내오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여기 물이요. 단숨에 물을 벌컥벌컥 마신 시모는 탁상의 컵을 힘차게 내려놓더니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일 그만둔다고 했다며? 네? 아, 네. 그이한테 들으셨어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제 무릎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요즘 통증이 더 심해져서 병원 가보니까 무시되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만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쉰다고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내 용돈은? 너 일 그만두면 내 용돈은 어쩌란 말이냐?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릎 그거 조금 아픈 거 가지고 젊은 애가 벌써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 되겠어? 우리 아들만 혼자 고생이지. 그리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솔직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 먹을 거며 온갖 것들이 올라서 얼마나 비싼데. 하나뿐인 시어머니 용돈 더 올려줄 생각을 해야지. 그만두면 어쩌자는 거야?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줄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어디서 감히 시어미 용돈을 줄여?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머니, 용돈 줄이는 거 저도 마음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무릎이 이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네요.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구이 내년에 또 진급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용돈 올려드릴게요. 그때까지만 이해해 주세요. 말이 쉽지? 내가 이해하면 뭐하냐? 현실이 어려운데. 우리 집 공과금이며 밖으로 나갈 돈이며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갑자기 용돈 줄여버리면 나더러 어쩌라고. 도대체 네가 며느리로서 날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루아침에 용돈 줄여버리면 난 대체 어쩌라는 거냐? 나이 먹을수록 돈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러다 나 밖에서 무시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니? 내 친구들은 며느리들이 그렇게 잘한다는데 복도 많지. 나는 전생에 너희한테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취급을 받지.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 결혼 반대할 걸 그랬어. 돈 많은 집에 장가 보낼 걸. 우리 아들 정도면 부잣집 아가씨랑 결혼시킬 수 있었는데. 용돈 줄인다는 말에 세상 큰일이라도 난 듯 시모의 신세 한탄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들어주려고 해도 점점 도를 지나치더라고요. 급기야는 저를 며느리로 들인 게 후회스럽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옆에서 계속 돈돈하며 저를 쪼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어머니, 서운해하시는 건 알겠지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무릎이 이렇게 아프니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요. 무리해서 일하다가 괜히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이랑 저랑 같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니 이번 한 번은 이해해 주세요. 그렇다고 아예 안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내년 진급할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내년 진급이면 한참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참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말이냐 반기냐? 어? 네가 내 입장 안 돼봐서 그래. 돈으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잖아?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무릎 좀 아픈 게 뭐 대수라고 우는 소리 아니? 나 때는 몸에 관절이 남아나질 않았어. 아파도 죽어라 일만 했다고. 젊은 애가 그거 하나 일을 못 참니? 괜히 의살만 들을 거 없어. 주변에 무릎 아프다고 일 쉬는 사람 없다. 다 참고 일하는 거지 뭐. 아플수록 오히려 움직여줘야 하는 거야. 아프다고 쉬면 몸이 더 약해지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일 관두지 말고 계속 일해라. 용돈 줄인다 뭐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난 그렇게 알고 가마. 시모는 막무가내로 본인 할 말만 던져놓고 잽싸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버리니 어찌할 도리를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보자마자 시모와 있었던 일을 전해줬어요. 그러자 남편도 시모의 입장을 생각하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참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게 맞는데 엄마도 엄마 나름 생활하셔야 하니까 참 고민스럽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자기도 어머님 말씀처럼 일 그만두지 말고 계속 다니라는 거야? 무릎이 썩어 문드러져도 상관없으니까? 하루아침에 용돈 줄여서 곤란하실 건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는 아껴서 생활하실 수도 있잖아. 며느리 무릎이 많이 안 좋다는데 내년 자기 진급할 때까지 기다려주실 수는 없는 거냐고. 어머니 처지도 이해하지만 난 그래도 어머니께서 내 건강 생각해 주실 줄 알았어. 어머니 정말 너무하셔. 그러게 나도 엄마가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노발대발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어. 당신 생각하면 쉬는 게 맞는데 엄마 생각하면 또 당장 용돈 줄이는 게 맞나 싶네. 양쪽 다 이해되지만 그래도 당신이 일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 무릎 더 심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한테는 내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 엄마도 당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시겠지. 내가 잘 설득해서 우리 사정 봐주실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상황을 지켜보자. 남편은 고집센 시모를 더 설득해 본다고 했지만 솔직히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간 봐온 시모의 성격과 황소고집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납득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시모는 제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용돈 줄인다는 우리 부부에게 삐져서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받고 지내던 시모가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기력 없는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놀란 남편은 황급히 시모 곁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쓰러진 거야? 어디 많이 안 좋대? 그간 연락 한 통 없더니 이게 뭐야? 어디 아팠으면 나한테 진작 연락했어야지. 의사가 뭐래? 뭐 때문에 쓰러졌대? 왜 쓰러지긴? 영양실조로 쓰러졌다더라. 뭐? 영양실조? 아니, 엄마가 왜 영양실조로 쓰러져? 그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집에 가만히 틀어박혀 있었더니 이래 됐지. 앉아있다가 일어나니까 머리가 핑 돌면서 그대로 쓰러졌어. 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집에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더 살겠다고 먹어봐야 뭐하니? 너희들을 위해서 빨리 죽어주는 게 낫지. 엄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엄마가 빨리 죽긴 왜 죽어? 그래요, 어머니. 그게 어떻게 저희를 위한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정말 그러길 원하냐? 내 생각에 너는 내가 빨리 죽어줬으면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머니, 그게 무슨... 그렇게 날 생각한다는 애가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내 용돈 줄일 생각하고 있냐? 넌 나한테 오래 살라고 말할 자격 없지. 내가 누구 때문에 빨리 죽으려고 했는데 그저 내가 빨리 죽고 너희들 앞에서 사라져줘야 모두 행복한 거 아니겠니? 그가 나한테 용돈 주기 싫어서 얼마나 아까웠을 거야. 너희는 젊어서 얼마든지 벌 수 있지만 늙은 난 돈 없으면 그냥 죽어야지 뭐 별 수 있겠냐? 그렇게 무릎 아파서 죽겠으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놀고 먹고 쉬어라.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배짱이처럼 살라고. 난 우리 잘나신 며느리님을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일 그만두고 시모의 용돈을 줄이겠다고 했더니 자신의 용돈을 지킬 엄청난 무기를 내세웠습니다. 며느리를 천하의 못된 불효녀로 만들 작정이었죠. 어머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용돈 줄이는 거 저도 마음 편치 않아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무릎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만 이해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제가 언제 어머님 먹고 죽어달라고 했어요? 이건 아니죠. 그렇게 저를 못된 며느리로 만들고 싶으세요? 못된 며느리 하지 말고 그럼 착한 며느리 하면 되겠네. 꼭 일 그만둬서 하나뿐인 시어머니 용돈 줄여야겠니? 책임감 없이 그만두지 말고 일을 조금 줄이면 될 걸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여자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아. 옛날에 우리 때나 그랬지. 여자도 능력이란 게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일을 계속 다니든가 아니면 시간을 줄여서 일해라.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겠어? 집에서 쉬기만 한다고 아픈 게 다 나을 것 같아? 그럼 바보 같은 생각 집어치워라. 아프니까 더 밖에서 열심히 몸을 움직여야지. 그래야 빨리 나을 거 아니야. 계속 일 그만두겠다고 고집 피우면 아예 혀 깨물고 콱 죽어버릴 테니까 그리 알아. 용돈 줄이겠다고 하니 급기야는 며느리 앞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다는 시모. 이 정도까지 하니 별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모 사이에서 골치 아픈 눈치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결국 제가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계속 고집 피워봐야 저만 못된 며느리 될 테니까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졌어요, 어머니. 용돈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해볼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뭐? 그게 정말이냐? 아유, 진짜 그럴 것이지. 내 말 안 듣고 뭐하러 버텨서 날 고생시키냐? 아이고, 못 먹은 거 없이 굶었더니 계속 어지럽고 기력이 없네. 나 몸보심 좀 하게. 밥이나 먹자. 제 입에서 용돈 줄이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자 금방이라도 죽을 듯 골골대던 시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보란 듯 일부러 쇼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시모는 삼계탕과 장어를 입에 쓸어 담으며 잔뜩 몸보신했고 만족한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프리랜서로 짧게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전보다 수입은 적었지만 변함없이 시모의 용돈을 월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용돈이 작다는 둥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어째 용돈이 늘 그대로니? 내가 말 안 하면 너희가 알아서 올려줘야 할 것 아니야. 꼭 내가 말해야지 올려줄 거냐? 나 월 100만 원만 받고 생활하기 부족하니까 조금 더 올려줘라. 월 1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구나. 네? 150이요? 뭘 그렇게 놀라니? 뭐 못 들을 거라도 들었어? 누가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월 1,500만 원 달라는 줄 알겠다. 고작 150만 원 가지고 호들갑 떨기는. 어머니, 고작 150이라뇨. 15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저희한테 그리 적은 돈 아니에요. 저 무릎 때문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거 모르세요? 재택근무하면서 전보다 월급 적어도 꼬박꼬박 월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드려요? 뭐야? 그래서 지금 못 주겠다 이거냐? 주기 싫다는 게 아니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희 식구 제가 적게 버는 돈하고 남편이 버는 돈 합쳐서 생활해요. 그 와중에 어머님 용돈까지 챙겨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50만 원을 더 드리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잘 다니던 직장은 왜 그만둬서 이 난리야? 악착같이 열심히 다녀서 내 용돈 올려줄 생각이나 하지. 멀쩡한 직장을 왜 관두냐고 관두기를. 아무튼 난 너한테 관두라고 등 떠민 적 없다. 직장 마음대로 관둔 건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다시 전 직장 다니던지 다른 일 구해서 돈을 벌던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난 월 100만 원 가지고 생활 못하겠으니까. 매달 마이너스 나며 꼬박꼬박 용돈 드리는데 시모는 하다하다 이제는 용돈을 올려달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정말이지 그놈의 용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지경이었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하소연해도 남편 역시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시모에게 잘 말해서 설득해보겠다고만 할 뿐이지 별다른 방법 없었어요. 저희 부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용돈만 생각하는 시모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또 전화로 용돈 올려달라고 들들 볶으려나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나 지금 아파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어. 얼른 우리 집으로 좀 와. 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그게 아니고 욕실에서 발을 헛디뎌서 지금 크게 넘어졌어.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면서 도저히 움직이질 못하겠다. 얼른 좀 와. 시모는 죽는 소리 내며 얼른 집으로 오라고 난리쳤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랴부랴 시모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시모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일어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불렀겠어? 넘어질 때 번개에 부딪혔는데 어디 잘못 부딪혔는지 엉덩이가 너무 아파. 우선 나 좀 부축해서 일으켜다오.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아니에요, 어머니. 넘어지시면서 뼈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제가 부축했다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구급차 부를게요. 잠시만요. 저는 서둘러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에게 시모의 상태를 전달하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와 함께 구급대원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시모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시모를 살펴보며 여러 검사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시모는 약간의 타박상과 꼬리뼈에 살짝 금이 간 것 말곤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모를 집에 데려다 드렸어요. 어머니,
여기에 약 둘게요. 많이 쑤시고 아프면 진통제 드시라니까 힘드시면 식사 후 약 드세요. 뭐야? 시애미가 이렇게 다쳐서 아픈데 나더러 밥 차려 먹고 약 먹으라는 거냐? 나 혼자서는 안 된다. 나 환자야. 네가 날 간호해야지. 어머니, 지금 집에 애 혼자 있어요. 부랴부랴 급하게 나오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고 왔다고요. 우선 집에 가서 애 좀 챙기고 올게요. 의사 말로는 그렇게 심한 상태 아니라며 괜찮다고 했지만 엄살 대마왕인 시모는 큰일 난 사람처럼 죽는 소리를 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손녀는 안중에도 없고 제게 간호를 요구했어요. 저는 어린애가 걱정되어 우선 집에 들렀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 저녁을 챙겨주고 있으니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전해줬습니다. 뭐? 엄마가 다쳤다고? 혼자 거동하시기 어려우셔? 살살 움직이고 걸어다닐 수 있는데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어 하시네? 그렇겠지 아무래도. 아이, 그럼 옆에서 누가 챙겨줘야 할 텐데 어떡하지? 난 회사 때문에 못 챙겨드리잖아. 자기가 우리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난 계속 곁에 있어드릴 수 없잖아. 그렇다고 연차 내기 쉬운 상황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자기가 좀 고생해줘. 애 등어하는 내가 책임지고 전담할게. 퇴근하면 집안일도 내가 하고. 남편이 등하원 맡아서 해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준다고 하면 솔직히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시모 집에서 시모 간호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시모가 누구입니까?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며 제 속을 벅벅 긁어놓은 사람이잖아요. 같이 붙어있다간 화병으로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어머니는 내가 곁에서 잘 간호할게.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회사 출근해. 애 등하원이랑 밥 좀 잘 챙겨주고. 정말? 그래줄 수 있겠어? 고마워. 당신 무릎 안 좋아서 엄마 챙겨드리기 쉽지 않을 텐데 선뜻 해준다고 해서 정말 고마워. 고맙기는. 어머니 아프신데 며느리로서 당연히 챙겨드려야지. 내가 이참에 우리 어머니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어. 집안이라고 애는 걱정하지 마. 당신이 우리 엄마 챙겨주는데 내가 걱정되는 일 없도록 잘 살필게. 남편은 시모를 챙긴다는 제게 연신 고마워했고 저는 아이와 집안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간단한 짐을 챙기고 다음날 시모 집으로 향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스트레스만 주는 노답 시모 챙기러 가는데 왜 기분이 좋을까 의아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고요? 시모에게 받은 대로 갚아줄 생각에 절로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그동안 당하고만 산 제게 신이 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바보같이 놓치면 안 되죠. 보란듯이 갚아주고 제대로 참교육시켜줄 기회로 삼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시모 집에 도착하자마자 간단히 짐을 풀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얼른 밥 차리라며 난리쳤어요. 너는 시간이 몇 시인데 인제 와서 밥을 차리냐? 시험이 배고파 죽일 작정이야? 뭐야? 배고파 죽겠으니까 얼른 밥 좀 차려라. 참, 냉장고에 마땅히 먹을 거 없으니까 이따가 반찬 좀 만들어 놓고 집안 청소도 좀 해라.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답답시려 죽겠어. 집안에 먼지가 그득그득해. 환자는 푹 쉬어야 하는 거 알지? 이 먼지들 다 마시면 나한테 안 좋아. 얼른 나으려면 몸보신도 해야 하니까 기력 북돋아줄 수 있는 거로 차려라. 집안 먼지도 구석구석 청소하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시모는 예상대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죠. 시모는 저의 엄청난 큰 그림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비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계시려고요?
뭐? 아니, 그럼 앞으로 앉아가 가만히 있지 뭐하니? 에이, 그럼 안 되죠. 제가 어머니 이러실까봐 왔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프다고 집에 가만히 있어요.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저 무릎에 물 쳐서 아프다고 했을 때 어머니 그러셨잖아요. 집에서 푹 쉬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낫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말씀하셔놓고선 어머니께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가만히 누워 계시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막 움직이셔야 얼른 낫죠.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게 병을 키우는 거라니까요. 하루빨리 나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얼른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나을 생각하며 식사 준비도 하시고 집안 청소도 좀 하세요.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요. 아, 어서 일어나세요. 저는 시모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고 시모는 꼬리뼈가 아픈지 괴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환자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어머, 왜요, 어머니?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는 어머님 빨리 나으시려고 도와드리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내시니 당황스럽네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빨리 나으려면 움직여야 한다고요. 몸에 병을 키울 새 없이 바삐 움직여야 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화를 내세요? 뭐, 뭐야? 자, 어머니,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얼른 움직이셔야죠. 자, 저랑 같이 부엌으로 가요. 가서 식사 준비하자고요. 저는 시모를 등 떠밀며 부엌으로 이동했습니다. 시모는 제 밀림을 감당하지 못하고 욱신거리며 꼬리뼈를 부여잡으며 아픔을 꼭 참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이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앞으로 환자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픈 사람 푹 쉬게는 못 해줄 망정 무리 가게 일시키면 안 되지.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플 때일수록 집안에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자꾸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게 만드세요? 누구보다 어머니가 잘 아시면서. 그건... 시모는 제게 뭐라고 말하고 싶어 했지만 본인이 뱉은 말이 있으니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화가 그득그득했어요. 애써 화를 참으며 저를 앙칼지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제가 아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소파에 앉아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식사 도와드리면 어머니 몸이 빨리 안 나으니까 여기 앉아 있을게요. 어머니는 재활하신다 생각하시고 식사 준비하세요. 아셨죠? 뭐? 자, 우리 어머니 파이팅! 하루빨리 건강해질 생각만 하세요. 시모는 겨우 식탁을 붙잡고 몸을 가누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본인이 한 말 때문에 제게 뭐라 하지도 못하고 잔뜩 약오른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내 입맛 없다며 방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길래 얼른 방문을 막았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아플 때일수록 잘 먹어야 빨리 낫죠. 입맛 없어도 챙겨 드셔야 해요. 아이, 글쎄, 생각 없다니까. 아이, 참,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기력 보충하게 뭐 좀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배고프신 거 아니셨어요? 괜히 이러다 또 저번처럼 영양실조로 쓰러지세요. 그러니까 뭐라도 간단히 만들어 드세요. 네? 아이, 글쎄, 괜찮다고. 한 끼 굶는다고 뭐 죽게 하겠니? 아이, 먹을 것이고 나발이고 입맛 뚝 떨어졌으니까 나 좀 내버려 둬라. 아이, 좀 쉬어야겠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식사는 나중에 하시는 거로 해요. 알겠다. 나 좀 들어가서 한숨 잘 테니까 비켜라. 에이, 안 돼요. 뭐? 밥은 나중에 드시더라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잠은 이따가 밤에 주무시고 지금은 열심히 몸 움직이실 시간. 자, 뭐 해볼까요? 청소부터 해볼까요, 어머니? 뭐, 청소? 네, 청소요. 아, 안 돼. 난 못해. 청소고 나발이고 지금 그딴 거 못한다.
안 그래도 엉덩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청소하니?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어머니께서 청소하실 수 있게 제가 다 준비시켜 놓을게요. 저만 믿으세요,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 어머니 좋으시죠? 시몬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청소 못한다고 난리 피웠습니다. 방으로 도망가려고 시도했지만 호락호락한 제가 아니죠.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던 저는 잽싸게 시모를 가로막았고 서둘러 고무장갑을 가지고 와서 시모 손에 쏙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와 마대걸레를 가지고 와서 시모 손에 꼭 쥐어줬어요. 저는 저기 소파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어머니는 열심히 바닥 청소하시면서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가 아니라 재활훈련 같은 거라니까요. 뭉친 근육이 금방 풀어지실 거예요. 자, 어머니, 파이팅! 소파에 앉아서 시모를 응원하는 저를 씩씩거리며 쳐다보는 시모. 제가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더욱 얄밉게 시모를 응원했습니다. 시모는 마지못해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쓸고 닦고 청소했어요. 그리고 이내 힘들다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다. 힘들어 죽겠어. 아이, 그럼요. 건강해지시는 게 어디 쉬운가요? 자, 이제 뭐 할까요? 참, 아까 집에 먼지가 많다고 하셨죠? 내일은 먼지 탈탈 털어서 청소하고 청소기 돌려야겠어요. 먼지? 아, 우리 집에 먼지가 있긴 어디 있어. 이렇게 깨끗한데. 어머, 아까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먼지 많이 쌓였다고. 그건, 몰라. 먼지고 뭐고 내가 다 마시려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에이,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저는 마셔도 상관없지만 어머님은 안 되죠. 그러다 몸 더 상하시려면 어쩌시려고요. 먼지 자주 마시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아이, 글쎄 괜찮다니까. 저는 종일 시모를 졸졸 따라다니며 계속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시모는 힘들어 죽으려 하면서도 본인이 한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생고생하며 걸어다니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난리 부렸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뻗어누운 시모는 피곤했는지 깊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시모를 깨웠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셔야죠. 운동하실 겸 아침 차리세요. 기절한 듯 곤히 잘 자고 있던 시모는 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제게 울먹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나한테 왜 이러니?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수라뇨. 제가 어머니께 복수를 왜 해요? 어머니 생각하는 제 마음 잘 아시면서. 알기는 개뿔. 내가 너를 모를 것 같아? 너 지금 내가 한 짓 그대로 하고 있잖아. 너 아프다고 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내가 한 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럴 리가요. 제가 어머니께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인걸요? 저는 하루빨리 어머니 나으시라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해요. 저는 앞으로 어머니 아프시면 계속 이렇게 할 건데 그리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라고요. 제가 하는 말에 제대로 반박할 건더기가 없자 시몬은 이내 울먹거리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내가 인정해야지 뭐. 내가 너한테 참 잘못했다. 아픈 너한테 그리 모질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 무릎에 물 차고 그거 빼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데 시어미로서 이해 한번 못해주고 나가서 일하라고 등 떠민 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주 너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 지난날 너한테 잘못한 거 있고 제발 용서해다오. 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사과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맞는 말씀 하신 거잖아요. 아니야. 맞는 말 하나도 아니야. 아프면 아플수록 푹 쉬고 휴식을 취해야지 움직이긴 뭘 움직이니. 내가 틀렸다. 내가 헛소리를 한 거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해. 그동안 상처 주는 말하고 아픈 며느리한테 모질게 군 거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집에 좀 가. 더 이상 아픈 너한테 일하라는 둥 뭐라 안 할 테니까 나 좀 쉬게 가다오.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움직이지 말고 푹 쉬는 게 최고야. 내가 다시 한번 너한테 사과하마. 시모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집에 가라고 했고 저는 못 이기는 척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시모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둔 채 집으로 귀환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왜 벌써 왔냐며 의아해했고 저는 시모와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아픈 시모에게 그렇게 행동한 제 행동이 옳은 건 아니라서 남편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날 각오하고 사실대로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웃음을 빵 터뜨렸어요. 뭐야? 그래서 군소리 없이 엄마 집에 간 거구나? 응, 미안해, 자기야. 아니야. 이참에 엄마도 당신이 어땠을지 느끼는 계기가 됐을 거야. 당신이 그런 생각할 줄 몰랐는데 잘했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어머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 내일은 어머님 골탕 안 먹이고 제대로 간호해드릴 테니까. 그래. 알겠어. 충분히 화날 만도 한데 남편은 이참에 역지사지로 시모가 제대로 배우고 느꼈을 거라며 괜찮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말한 대로 시모를 옆에서 극진히 케어해드렸어요. 이런 제 모습에 시모는 지난 날을 반성하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나는 너 아플 때 나가서 일하라고 모진 말만 했는데 너는 이런 날 옆에서 간호해주고 정말 고맙구나. 내가 너한테 얼굴 볼 면목이 없어.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는 나도 너한테 잘할게. 이렇게 시모는 지난 날을 회개하고 좋은 시어머니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은 사이좋은 고부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저를 잘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어머니와 화목하게 지낼 거예요. 어머니 사랑해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